안녕하세요. 저는 이혜훈이라고 하고요. 한국여성의정의 공동대표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의원님이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이 되셨는데요.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서울 시민들의 삶이 그동안 전임 시장님 대권 노름 때문에 피폐해졌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각종 인프라가 중단이 됐고 서울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실 뒤로 간 측면이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님 공약 서울을 다시 뛰게 하겠다 말 그대로 서울을 빨리 다시 뛰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전임 시장이 막아서 무산이 됐던 주택 공급들도 이제 늘어나고 상당히 중요한 서울시의 인프라들, 예를 들면 동부간선도로 같은 거, 저희 동대문 지역에 가장 절실한 것인데 전임 시장이 멈춰 세웠다가 임기 말년에 이제 작고하시기 직전쯤에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바뀌시긴 했지만 이게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서울의 중요한 인프라들 빨리 구축해서 서울 시민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은 굉장히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처음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그런 큰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국책경제연구소에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런저런 자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담당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연금이 있었는데 연금 개혁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청와대, 정부 부처, 또 국회 이렇게 설득을 하러 다녔는데 국회는 정말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이걸 바꾸려면은 입법을 해야 된다. 법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국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도장 찍어달라고. 왜냐하면 국회의원 10명이 도장을 찍어야 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1년 반을 쫓아다녀도 2개를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되면 도장 10개 한 자리에서 받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이렇게 헛고생을 할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라는 게 들어가서 일하면은 이런 이점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국책경제연구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국회의원이 되셔서도 그렇고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제는 여성분들도 남성만큼이나 굉장히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성으로서 이런 사회적 흐름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혹시 느끼신 게 있을까요? 많죠.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육아, 출산 이런 것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식은 변해서 이건 남녀 공동의 몫이지 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조차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잘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출산과 육아의 부담은 여성에게 지워져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지요. 근데 이거는 인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식을 바꾸는 것과 함께 각종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육아휴직도 남녀 공동으로 엄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쓰게 해준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게 실천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실천되게 하려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장치들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칼퇴근 하자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실 칼퇴근이 안 되잖아요. 하는 업종에 대해서 또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칼퇴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고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열어준다든지 등등 이런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긴 하죠. 칼퇴근 하자라는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칼퇴근이 안 되면 여성들은 육아와 출산을 병행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걸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견디고 인내해온 세대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그 인내를 강요하기는 어렵잖아요. 인내를 강요하기 어렵다는 말이 저도 이제 여성으로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그럼 되게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의 사회활동을 어떻게 보면 좀 저지하고 있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럼 가장 큰 걸림돌이 출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출산과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은 어떻게 보면 1년 남짓한 시간이지만 육아는 그 이후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도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십수년 동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육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아가 굉장히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이건 데이터라도 보여지는 게 여성들이 대부분 이직을 하는 게 출산과 함께 이직을 합니다.
이직을 해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이 안 되는, 소위 말하면 이제 여성들의 그 노동시장 진입을 보고 이렇게 M 커브가 있어요. 출산 때문에 거의 직장을 떠나기 때문에 여성들의 취업률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증가하긴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원래 있었던 정규직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파트타임, 비정규직, 뭐 기간제 등등 굉장히 근로조건은 열악하고 보수는 굉장히 박한 그런 쪽으로 다시 재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과 여성들은 굉장히 이 소위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만 하더라도 크죠. 최근 그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도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잘못됐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의원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 정부가 처음에 부동산 정책을 손을 대기 시작할 때 제가 이대로 이 정부가 하는 대로 하면 집값은 폭등하고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제 얘기는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정부가 하는 정책은 공급을 옥죄는 거였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이 투기의 온상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을 묶기만 하면, 옥죄기만 하면 수요도 옥죄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 정부가 25번의 정책을 해온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도 하는 걸 보면 이제 공급을 옥죄는 정책을 계속하길래 이르면 집값이 뛸 수밖에 없다. 경고했던 대로 돼서 굉장히 이제 속상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이걸 바꿔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공급이 모자라지 않다. 공급 충분하다. 3년 반 동안 저하고 많은 설전을 벌였죠. 특히 국토부 장관은. 제가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항상 잘못 알고 있다,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집을 부렸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 가을서부터는 이제 제 얘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 거기까진 좋은데 그럼 진짜 공급을 늘려야지. 늘리겠다는 말만 하고 무늬만 공급 확충, 가짜 공급 확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문가들 말을 받아들여서 공급 늘리는 데까지 동의했으면 공급을 질자로 늘리는 진짜 공급 대책으로 전환을 하면 이 문제가 좀 다소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 중에서도 대두되는 문제가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건데요. 이렇게 강북과 강남 간의 격차가 커지는 큰 원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교육하고 인프라가 가장 기본인데 여기에 부동산도 한 몫을 합니다. 전임시장이 10년 동안 공급을 26만 호를 무산시켰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전임시장이 근무하던 서울시의 이제 보고서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급이 무산된 것도 강남과 강북이 똑같이 된 게 아니고 강북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무산시켰어요. 전임시장은. 근데 보면 예를 들면 강남은 0.3% 밖에 공급이 무산이 안 됐는데 강북은 뭐 12.5%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북에 많이 공급이 무산됐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래서 전임 시장은 강남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강북을 집중 지원한다는 말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본인이 일머리가 모자라가지고 본인이 도입한 제도들은 오히려 강북에 직격탄이 된 거죠. 그리고 강북의 주택 공급을 더 옥죄게 되는 바람에 강북의 여러 가지 생활 여건들이 열악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인프라는 지금 강북은 워낙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강남은 개발을 계획해서 계획도시로 건설한 곳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사통팔달로 다 도로가 뚫려 있고 바둑판 격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철도 많고 도로도 많고 굉장히 인프라가 풍부한데 강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도읍으로 정해진 지 600년 동안에 이게 이제 조금씩 자생적으로 변화해온 도시잖아요. 그러니 큰 도로가 이렇게 막 사통팔달로 뚫려져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는 당연히 교통체증도 생기고 집값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좋은 학교도 가기 어렵고 이런 거는 집중적으로 강북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인프라와 교육 측면에서. 그래야만 강남북의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코로나 문제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요.
코로나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하죠. 초기에 우리가 방역이 좀 잘 됐던 건 정부가 잘해서 잘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해서 방역이 잘 됐던 거잖아요. 모두 다 협조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조그만 기준을 만들어도 다 지키고 그게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했던 건데 그거를 국민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부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대한민국 방역이 잘 된 것처럼 K방역 홍보하고 그러다 자만에 빠져가지고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백신 후진국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방역이 우리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 후반으로 오면서 우리가 거의 낙제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오죽하면 뉴욕타임즈가 그런 기사를 쓰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 방역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대응이.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접종 확률, 그러니까 접종률, 전 국민 중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 1차 접종이라도 받은 사람 비율을 보니까 우리가 전 세계 84위예요. 세상에 남미보다도 더 아래고 이거는 뭐 정말 정부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대목이죠. 근데 이제 이 정부의 대처 능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일머리가 모자란다고 봅니다. 백신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사드 정보기관인 모사드를 동원해가지고 초기에 확보해가지고 이미 지금 집단 면역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70%에 거의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이제 벗는 걸로 지난주에 결정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복지부가 백신 확보에 뛰어든 것도 너무 늦게 뛰어들었고 사실 복지부가 백신을 확보하는 세계 무대에서 협상이나 등등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여기다 투입을 했었어야죠. 해외 네트워크도 좋고 협상에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너무 늦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백신이 지금 이 상태보다 더 개선되기가 어려워 보여서 걱정입니다. 오늘도 뭐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이 올 연말까지는 집단 면역에 해당하는 그런 국민 방역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마치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상반기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지난 2달 동안 190만 명 맞았는데 어떻게 앞으로 남은 2달 동안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맞을 수가 있습니까? 정부가 얘기는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자꾸 얘기를 하고 실행력을 보여주지를 못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 정부는 무능이에요, 무능. 한마디로 무능과 위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덧 대선도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야당의 역할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국민의힘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야당이 여당보다 잘한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당이 너무 못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여당이 혼 좀 나야 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도 국민들이 여전히 이 여당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평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야당이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셔야지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무조건 이제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것도 얘기하고 그다음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기조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방역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방역보다는 업종별로 업태별로 좀 더 차별화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살릴 수 있는 방역을 하자라는 제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키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 기다려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전이 있어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 나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마스크를 벗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상황 그리고 언제 벗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이런 상황 너무너무 국민 여러분들께 여당의 일원은 아니지만 야당 정치인으로서 여러분께 송구스럽단 말씀 드리고요.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생산적인 야당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질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